네, 오늘은 불수능으로 유명했던 이번 2026학년도 수능 영어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죠. 34번을 간략하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이 어려웠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먼저 철학 지문 자체가 특히 현역생들한테는 많이 접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소재 자체를 힘들어한다. 칸트라는 이름 자체가 공포를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걸 전체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도 이 선지를 고를 때 1번과 3번을 헛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네. 자, 그래서 1번과 3번이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결국에는 1번에서 이 reasonably가 이게 reasonably confining human liberty가 설명하겠지만은 이게 타당하게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캔낫이랑 합쳐지게 되면 결국에는 법이 정당하게 인간의 자유를 제공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서 본문이 했던 내용과 정반대가 돼요. 도리어 3번을 보면은 결국에는 첫 문장에도 나오죠. 칸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칸트는 이 법이 자유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쭉 읽어보다 보면은 이제 나오게 되지만 인간한테는 어느 정도의 법치가 필요하고 법의 규제가 필요하고 여기서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철학적으로는 법 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해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더 설명하겠지만 어떤 논리가 되냐 하면 이 법이라는 거는 이성적인 인간의 이성적으로 행동할 행동을 제한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는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라고 여기고 있고 그 법은 이성적인 존재라면 하지 않을 행동만 금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성적인 존재한테는 제한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말장난 같지만 예를 들어서 보여요. 자, 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당신은 절대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한테 거짓말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행동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죽이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이런 행동을 금지한다고 한다면 이성적인 존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성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자유, 여기서 대어가 또 이성적인 존재예요. 결국에는 이성적인 존재의 자유는 금지하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성적인 존재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여겨질 수가 없게 되는 결론이 오게 돼요. 이 캔낫이 또 한 번 비틀잖아요. 지금 캔낫 때문에 여러분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부정이 되기 때문에 니게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니게이션의 스코프 오브 니게이션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부정문에 집어넣어 봤을 때 지금 이 말이 결국에는 딱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칸트는 지금 이성적인 존재들한테는 법은 아무것도 제한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대어가 단순히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대어가 이 대의를 찾아서 올라가면 결국은 이 이성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이성적인 존재. 그러니까 이 이성적인 존재들한테는 법이 그들의 자유를 이성적인 존재들의 자유는 제한하는 게 없어요. 비이성적인 행동만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칸트는 먼저 강한 옹호자였어요. 법의 지배에 대해서 강한 옹호자였다는 거죠. 이 첫 문장에서 우리가 꼭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저희 학원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첫 문장에 중요한 거를 그어나라는 거죠. 나중에 선지를 선택할 때 이 첫 문장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연결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단일 문단에는 단일 주제를 쓰려고 하는 것이 우리 고급 글을 쓰는 저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물론 첫 문장의 주제가 끝까지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역접으로 발생하면서 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언더 컨트롤이는 이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문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칸트는 법의 지배에 강한 옹호자였다라고 하고 이 법의 지배에 대해서 법을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궁극적인 보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법의 지배를. 이게 결국 안전과 평화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유를 위한 궁극적인 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칸트에게 있어서요. 법의 지배라는 것은
자유랑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해치는 게 아니란 말을 이미 처음에 했단 말이죠. 법의 지배는 이미 자유를 보장한다는 말을 해버렸어요. 이게 후반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우리가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우리가 어떤 공식처럼 앞에 쭉 얘기 나오다가 역접이 오면 반대 얘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고 하신다면 이 글의 흐름을 일관적이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 마지막 문단도 처음에 했던 얘기를 강조하면서 리스테이트한 것이다 라는 것을 눈치채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재진술을 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우리 글을 읽을 때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공식에만 의존해서 뭐 보다가 접속사 나오면 역접이니까 반대로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글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평가원의 수능의 기조에서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이 원하는 평가원이 원하는 정답을 맞추는 학생은 무엇이냐면 글의 흐름을 간파하는 학생이에요. 어렵죠. 어떻게 우리가 3분 30초 길어야 4분의 시간 안에 그걸 다 간파하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평가원이 원하는 거예요. 고득점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독해 피지컬 자체를 늘려야 돼요. 독해 피지컬 자체를 늘려야 이런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칸트 얘기를 하는 거죠. 칸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 사회는 점점 그 논리적 이성적인 형태로 더 나아가요. 근데 어떤 이성적인 형태냐 하면요,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규제가 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효율적이면서도 구속을 하는 법적 틀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이성적 형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구속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지금 이게 우리한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의 지배가 안보와 평화도 가져다 주는데 뭐도 가져다 주냐면 자유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약간 모순된 개념이죠. 통제가 되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통제가 되는 거, 레귤레이트가 되는 거를. 자, 그래서 효율적이면서도 구속을 하는 법적 틀을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이게 결국 자유를 보장해준다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왜 그런지 대체 이유가 정확하게 여기서 안 나오고 그게 후반부 여기 분홍색 파트, 즉 빈칸이 들어있는 이 파트에서 나오게 돼요. 왜 이런 논리?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자유를 보장한다 법이 지금까지 이런 논리잖아요. 자, 그런데 법이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 법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유를 보장한다는 말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기엔 모순적이잖아요. 패러독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해결하는 게 여기에요. 여기서 이걸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 사람의 글을 읽지 않으면 지금 이 사람 말 자체가 마치 정신분열증 걸린 사람의 말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선입견을 갖지 말고 글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인간 사회가 규제가 되는 형태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성적인 형태로. 왜냐하면 오직 그러한 법적인 프레임워크, 규제가 있는 그런 틀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조화롭게 살 수가 있고 번영하게 하고 서로 협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법적인 규제가 있어야 아까 일단 이 사람이 얘기했던 안보와 안전과 평화가 있는 사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직 자유는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의 믿으면 이러한 불가피한 사회 발달 과정에 대한 그의 믿음은 낙관적이거나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기초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홉스가 가지고 있는 전망에서 온 거죠. 즉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여기를 볼게요. 제가 지워드릴게요. 여기 지워야 여기가 보이겠죠. 조금 깜빡이는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인간의 아주 폭력적이면서도 그다음에 갈등에 취약한 본성이 필연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홉스의 전망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겠지만 그건 뒤에 나오지만 인간은 일단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갈등에 취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게 뭐를 필연적으로 만드냐 하면 효과적인 법적 틀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확 필연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간은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에 악성이 있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대체 자유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조금 악한 면이 있어. 그래서 반드시 규제를 해야 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benevolence, 사람들이 약간 착한 마음, benevolence, 사람들이 아주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 혜택을 베푸는 거, benevolence, 그 사람들의 좋은 마음과 선의에 의지를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오히려 심지어 악마들의 국가도 상징적인 거죠. 악마들이 모여있는 국가가요, 조화롭게 살 수가 있는데 법적인 체계 안에서는 조화롭게 산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묶고 있는 레갈 시스템 안에서는 조화롭게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요, 지금 뭐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도 구속을 하는데 어떻게 구속을 하고 있어요? 평등한 국에 평등하게 구속을 하는 거죠. 평등하게 구속하는, 막 구속하면 안 되는 거고요. 평등하게 구속하는 이런 개념이 나온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는 조화롭게 살 수 있어요. 이건 이게 어디에도 적용이 되겠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체계에도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1번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칸트는 계속이요. 칸트의 주장은 법은 타당하게, 어떻게 보면 이퀄리하게, 평등하게, 그래서 타당하게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장치예요. 법적 체계라는 것은. 자,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집어넣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말을 빼더라도 법은 타당하게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가 없다. 이 사람의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칸트의 결론이 아닌 거죠. 지금 칸트에 의해서는 이게 나오면 안 되죠. 칸트는 오히려 이걸 긍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여기 넣고 싶었으면 the law would be,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여겨져야 될 것이다, 뭐 could be 이렇게 돼야겠죠. 아니면 그냥 can be 좀 세게 여겨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돼야겠죠. can not이랑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걸 긍정하고 있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1번이 소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법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한하는데 그냥 나쁘게 제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현재까지 논거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한다라고. 그래서 여겨질 수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계속 나가볼게요. 1번이 소거되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적으로 이제 법은 구현이죠. embodiment, 구현이에요. 뭐의 구현이냐 하면 정치적인 원칙들의 구현인데, 어떠한 정치적 원칙들이에요? 모든 이성적인 존재는 자유롭게 선택을 한다라는 정치적 원리, 이거 지금 모든 이성적인 잔체 자유,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가정법적인 우도죠. 가정법적인 우도예요. 그러니까 if절이 없지만 우도가 있으면서 이게 약간 가정적인 거죠. 모든 이성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선택할 정치적 원칙들의 구현인 거예요. 자, 갑자기 인간이라는 말을 넘어서서 모든 이성적인 존재라면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이 모든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라고 선택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지문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바는 아니에요. 그냥 모든 이성적인 존재, 물론 인간이랑 비슷한 면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칸트가 모든 인간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느냐, 그거는 알 바가 아닌 거죠. 일단은 위에까지는 뭐예요? 인간의 사유를 통제하려고 하면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선택할 원칙들의 구현이라는 거예요. 법은. 그러면서 그러한 법들이 뭐예요? 지금 위에서 연결되는 이 법이잖아요. 모든 이성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선택할, 이성적인 존재가 선택할 원칙들을 구현시키고 있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법은 그러면 그들이 또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이성적인 존재가 이성적으로는 하지 않을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라는 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순히 이 데이가요. 여기서 데이가 중요한 게 단순히 사람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여기 데이가 이성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법이라는 것 자체는 이성적인 존재들이 선택할 원칙의 구현이라고 했고요. 이 법이 금지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이성적인 존재들, 이 댐도 이성적인 존재들이에요. 이성적인 존재들이 이성적으로는 제정신으로는 선택하지 않을 것만 금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돼요?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라면, 자, 이성적인 존재들을 벌써 지금 전제로 깐 거예요. 이성적인 존재들이 선택할 행동은 금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성적인 존재라면 이성적인 존재가 하지 않을 행동만 금지한단 말이에요. 않을 행동만 금지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맞죠?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분홍색으로 한 게. 자,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법률은 이성적인 존재들의 이성적인 행동이라는 말 뺄게요. 이성적인 존재들이 이성적으로 선택할 행동은 금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한하는 게 없다는 결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이성적인 존재들을 우리가 이 지금 대화의 주제로 삼아버리면 이성적인 존재들이 선택할 행동은 금지하는 게 없어요.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성적인 존재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법은 말이죠. 법은 결국에는 이성적인 존재들이 선택하는 건 금지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들이 계속 누구예요? 이성적인 존재들이에요. 이성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그런 인간들보다 이성적인 인간의 자유는 금지한다고 여겨질 수가 없어요. 캔낫이랑 딱 들어맞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은 말이죠. 비이성적인 존재라면 모를까? 즉 여기 이성적인 존재들의 자유는 금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가 없게 되고, 이게 처음에 말했던 이게 자유의 수호자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존재의 수호자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캔낫과 함께 이게 정확하게 엮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이 아이디얼리 전까지는 법은 약간 인간한테는 악한 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제한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1번을 집어게 되면 합리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여겨질 수 없다가 되면서 위의 내용이랑 반대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소거가 돼요. 오히려 법률은 분명히 이성적으로 인간의 자유는 제한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인간들 중에서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제한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법률은 비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성적인 존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원칙들을 구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존재, 여기서 데이도 이성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이성적인 존재라면 선택하지 않을 것만 금지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존재는 살인하지 않아요. 이성적인 존재는 다른 사람을 폭력을 행하지 않아요. 그럼 살인과 폭력을 금지한다고 해봤자 이성적인 존재는 아무것도 자유의 제한을 받는 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존재의 자유에 대해서는 전혀 금지한다고 여겨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결론이 되면서 다음은 3번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가장 어려운 매력적인 선지였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 칸트는 정당하게 인간의 자유는 제한시킨다고 했어요. 다만 이성적인 존재의 자유는 제한하는 게 없는 거죠. 이성적인 존재의 자유를 얘기했을 때는 이성적인 존재, 즉 그들의 자유는 이게 제한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도 이 지시어가 이렇게 넘어온다고 이렇게 넘어온다는 것을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급하니까 이 댐을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1번이랑 굉장히 혼동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1번은 안 되는 거는 이와 같은 앞에까지 분명히 칸트는 법이 이성적으로 정당하게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했고요. 여기부터는 갑자기 이성적인 존재라고 나와서 이성적인 존재의 자유는 제한하는 게 없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1번과 3번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 내용이 위의 내용에 등장을 했는데 왜 이게 안 된다라고 하지? 이게 낚시였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번호를 볼게요. 다른 번호는 여겨질 수 없을 것이다. 강력한 수호자로 뭐예요? 사법 체계에 강한 수호자로 여겨질 수 없을 것이다. 아니 법률이 왜 사법 체계의 수호자가 아니라 여겨질 수가 없어요? 그런 말 한 적도 없죠. 사법 체계하고는 심지어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반대로 이것도 반대가 되는 게 본문과 반대가 되는 게 이 글은 지금 법이 자유를 확보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직접 언급은 안 되지만 사법 체계의 옹호자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본문과 좀 관련성이 아예 없었어요. 4번은 법이 집행 강제된다고 여길 수가 없다. 아주 효과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즉 이성적인 존재들의 악성을 서프라스 하기 위해서 짓누르기 제압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강제된다고 할 수 없다. 자, 이 대열을 지금 인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분명히 윗부분에서 인간의 악성을 제압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본문과 반대가 돼요. 본문의 취지와 반대가 되고요. 이제 반대로 여기서 여러분 정확하게 이 대열을 이 이성적인 존재라고 한다고 넣어봅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요 분홍색 지문에서는 이성적인 존재들의 악성을 언급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성적인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법이 금지하는 것을 하지 않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성적인 존재들의 악성을 억누르는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열을 원래 이 all rational beings가 아니라 전체 지문에서 그냥 인간으로 집어 넣으셔도 본문과 반대가 되고요. 여기다가 이성적인 존재로 집어 넣어도 지금 이 바로 앞뒤 문맥상에서는 말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맥에서 지금 여기까지 결국에는 어떤 논리예요? 법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존재가 하지 않을 것만 금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성적인 존재의 자유를 금지하지 않는다라는 문맥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성을 언급한다는 내용은 지금 이 인접 문맥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법률은 수용될 수 없다. 이성적인 법률 체계라고 하는 가정 안에서는 수용될 수 없다. 자, 여기서 이성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이상적으로 하는 말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 문맥 속에서 법은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이 선택할 원칙을 구현하는 거고 그 이성적인 존재들, 이상적인 상태에 있는 이상적인 존재들은 그들이 이성적으로 선택할 그러한 것을 법률의 선택하지 않을 것을 금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법률과 이성적 존재의 충돌이 벌어지질 않아요. 그럼 오히려 받아들여져야 되겠죠. 이것도 반대예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이상적인 법률 체계 안에서 법률은 당연히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성적인 존재하고는 충돌이 없어요. 왜? 이성적인 존재의 자유는 금지하는 게 없거든요. 따라서 모든 선지를 다 봐도 지금 이 인접 문맥과 또 전체 문맥을 고려했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3번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번 지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자, 첫째 문장에서 항상 주의 깊게 읽으셔라. 그 다음에 읽어가면서 단순히 역접이 있었다고 해서 역접이라고 생각하지를 말아라. 지금까지는 하나도 역접이 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 왔을 때에 이 지금 all rational beings가 가리키는 지시어의 연결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왔을 때 이 캔낫이 들어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요 문장 바로 인접 문맥의 논리를 정확하게 인접 문맥의 논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 3번으로 답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영어의 길은 지금 계속 논리적인 독해, 정확한 문맥을 파악하는 독해 능력을 여러분한테 향상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12월 중순부터 기말고사가 끝나면 바로 예비 고3 커리큘럼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 학원에 오셔서 논리적인 독해, 문맥을 파악하는 독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냥 내신하려고 외우고 무조건 외우는 독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공부 방법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고3 수준의 지문들에서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수능에서는 전혀 암기식 공부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오셔서 정확한 논리적 문맥을 이해하는 문해력을 향상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